지금 이 순간 여러분 통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사치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 안전, 편리, 이 좋은 이름을 달고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약용, 공자, 맹자의 말 한 줄로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로 웃으면서 이해하시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돈은 열심히 아끼는데도 남는 느낌이 없을까요? 어디서 새는지 딱 5군데만 막아도 표가 확 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지갑은 따뜻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되 근본을 먼저 세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본은 원칙입니다. 사랑은 원칙 위에 있을 때 오래갑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를 사랑하십니다. 명절이면 용돈을 드리고 학원비가 모자라면 살짝 보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여행 한 번 값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셨습니다. 자동차 할부 보증도 서 주셨습니다. 아들은 성실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행에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연금은 남의 빚을 갚는 돈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세우려면 먼저 자신이 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서야 자녀도 바르게 섭니다. 우리는 자녀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면 도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한 줄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분명해지면 감정이 다치지 않습니다. 손주 사랑은 돈보다 시간이 오래갑니다. 현금을 늘리지 않고도 마음을 크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함께 가겠습니다. 동네 박물관을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르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작은 앨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산은 줄고 추억은 늘어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의를 앞세우면 이익이 따라오고 이익을 앞세우면 의가 달아난다 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앞세우되 사랑의 방법에는 의를 세웁니다. 의는 원칙입니다. 총액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무엇을 위해 쓰는지 한 줄로 밝히는 일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부부는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부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얼마까지 돕겠다.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먼저 확인하겠다.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 빌려줌으로 하겠다. 이렇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갈등 없이 관계를 지키고 지갑도 지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속으로 점검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가족에게 나간 돈을 대략이라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 달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짧은 문장을 입에 익히는 일입니다. 보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짐을 내 등에 올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가 생기는 순간 내 신용과 내 연금과 내 생활이 함께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하였습니다. 보증은 그 작은 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에 대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했다면 언제 끝나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매달 얼마나 갚는지 서로 인정하는 한 줄을 문자로 남깁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다음 달에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는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문자는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선명하게 할 뿐입니다. 가벼운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 여사는 손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새 학기라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요금제가 올라가서, 한 해가 지나고 나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오늘 이렇게 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직접 내보렴.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요금제를 바꿔보자. 사랑은 줄지 않았습니다. 습관만 바뀌었습니다. 공자는 검소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게 우리 생활로 옮기면 도움은 품위 있게, 지출은 검소하게입니다. 현금을 줄이고 지혜를 늘립니다. 등록은 같이 도와주고 계약서는 함께 살펴줍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법을 알려주고 면접 연습을 도와줍니다. 부모의 경험은 현금보다 오래가는 자산입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지원한다. 이 말이 혹시 마음이 쓰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손주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서 오래 돕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도움도 멈춥니다. 내가 서 있으면 도움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족을 오래 지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갱신이라는 약속이 시간표대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뜻을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그릇됨이 많고 단순하면 허물이 적습니다. 보험도 같습니다. 겹겹이 쌓으면 든든해 보이지만 실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부의 서랍에는 보험증권이 5장 있었습니다. 실손, 암, 운전자, 치아, 입원 정액, 각각은 작았습니다. 합치니 한 달 식비가 되었습니다. 김 부인은 말했습니다. 다 내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름을 물으니 2장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셨습니다. 공자라면 이렇게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검소하되 초라하지 말라. 필요한 것은 남기되 겹치는 것은 덜어내라. 우리는 한 줄로 바꾸겠습니다. 보험은 크고 단순하게 두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보장 이름을 3개만 술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면 유지하시고 막히면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 여사님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실손과 입원 정액을 동시에 들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실손이 먼저 역할을 했습니다. 입원 정액은 가끔 들어왔습니다. 2개를 함께 들고 있으니 마음은 든든했지만 지갑은 가벼워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모르는 보장은 내립니다. 그 한 줄로 월 보험료가 눈에 보이게 줄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만 앞세우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보장을 더 얹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많이 얹을수록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보장의 수가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볼 수 있는 단순함이 진짜 안심을 줍니다. 겨울밤 담요를 4장 덮으면 처음엔 따뜻합니다. 하지만 뒤척일 때마다 발이 걸립니다. 한 장 두툼한 담요가 훨씬 편합니다. 보험도 같습니다. 겹겹이보다 두툼하고 단순한 한 장이 생활에 맞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운전자 보험을 들고 계셨고 자동차 보험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2종이의 벌금 변호사 비용이 모양만 달리 적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묻기만 하셨습니다. 이 2줄이 겹치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겹치면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그날로 숨이 트였습니다. 여러분의 보험료는 월 현금 유입의 몇 %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금 많다고 느껴지면 지금이 가볍게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꼭 유지해야 합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은 간단합니다. 생활에 닿는 큰 위험은 남깁니다. 나머지는 생활을 보며 줄입니다. 어려운 계산은 빼겠습니다. 기억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큰 위험은 남기고 겹치는 작은 마음의 안전담요는 덜어냅니다.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치아보험을 2개 들고 계셨습니다. 스케일링은 직접 다니셨고 큰 치료는 수년간 없었습니다. 왜 2개나? 라고 묻자 윤 여사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냥 불안해서요. 윤 여사님은 말 한 줄을 바꾸셨습니다. 불안은 치과 예약으로 달래겠습니다. 보험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그 뒤로는 캘린더에 스케일링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불안은 달력으로 줄어들고 보험료는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로 내려오면 늘 한 줄입니다. 정약용의 단순함, 공자의 검소함, 맹자의 바른 마음, 3마디를 합치면 보험의 답도 한 줄입니다. 읽히는 것만 남기고 겹치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보험을 크고 단순하게 두겠습니다. 모르는 보장은 내립니다. 겹치는 보장은 하나만 남깁니다. 이 3줄이 이번 달 숨을 고르게 하고 다음 달 통장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은 돈을 다시 채울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이자 확정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지인이 안전하다고 말하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익만 좇으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하였습니다. 달콤한 말 앞에서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매달 이자를 준다는 상품을 들었습니다. 처음 2달은 약속한 날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3번째 달에 연락이 조금 늦었습니다. 4번째 달에는 담당자가 바쁘다 하였습니다. 5번째 달에는 사무실이 이사를 갔다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돈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처음 2달의 이자가 진짜 안전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정약용은 급할수록 멈춰 서서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모르면 하루 미룹니다. 하루만 미루어도 열기는 가라앉습니다. 하루 뒤에 들으면 신기하게도 말에 빈틈이 들립니다. 설명이 길고 복잡하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자는 말이 번듯하되 실제가 없으면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설명은 쉬워야 합니다. 한 줄로 설명되지 않는 투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말할 수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점검하시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누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정이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부터는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하루 미룹니다. 지인 권유 상품이 왜 위험합니까? 지인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서류로 믿어야 합니다. 지인은 선의일 수 있지만 서류는 책임을 묻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정의가 앞서야 이익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정의는 간단합니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하였습니다. 투자에서도 그 틈은 서류의 빈칸입니다. 원금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지연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중도 해지 시 내가 잃는 돈이 얼마인지, 이 3칸이 비어 있으면 틈입니다. 틈이 보이면 멈춥니다. 이쯤에서 재미있게 기억하는 요령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떡이 달다고 한 소쿠리 2소쿠리 사면 집에 돌아갈 때 팔이 아픕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달다 싶으면 한 소쿠리만 들고 하루 쉽니다. 하루 쉬면 달콤함이 약해집니다. 또 다른 현실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노후자금 전용 안전상품이 있습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오늘만 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서두르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공자는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한 줄로 대응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루 뒤에도 좋은 제안이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작은 욕심은 큰 것을 해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마음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수익보다 수면을 지키겠습니다. 잠이 편하면 투자도 편합니다. 잠을 깨우는 투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활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정리법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비와 투자금은 나눕니다. 같은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눈에 보이면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투자금은 여유자금으로만 합니다. 여유가 아니면 유혹이 됩니다. 또 한 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한 줄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줄로 말할 수 없다면 오늘은 멈추셔도 됩니다. 사탕은 입에서 녹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종이에 남아야 합니다. 입이 아니라 종이가 내 돈을 지킵니다. 정약용의 단순함, 공자의 검소함, 맹자의 바른 마음. 세 마디를 생활로 내리면 답은 한 줄입니다. 모르면 하루 미룹니다. 하루가 지갑을 지킵니다. 하루가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은퇴 무렵이 되면 집을 새로 손보고 싶어집니다. 차도 더 넓고 더 든든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비를 키웁니다. 처음 한 번의 결정보다 그 뒤에 매달 따라 붙는 비용이 조용히 지갑을 가볍게 합니다. 공자는 검소하되 초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편하게 살되 지갑이 먼저 힘들어지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집과 차는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단 한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은 바꾸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았습니다. 이사하고 첫 달은 설렜습니다. 두 달째부터 고지서가 달라졌습니다. 관리비가 전에 비해 꾸준히 높았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겨울에는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돌아오면 연금은 빠듯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좋은 집인데 월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맹자는 욕심이 커지면 필요가 가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변화인지 기분 좋은 변화인지 한 번만 가려보시면 됩니다. 필요는 안정과 건강을 돕습니다. 기분은 생활의 즐거움을 돕습니다. 노후에는 필요가 먼저입니다. 리모델링도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방과 욕실을 한 번에 바꾸셨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로 하숙을 하셨고 가구도 조금 바꾸셨습니다. 처음 견적보다 지출이 늘었습니다. 카드 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쁜 싱크대보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이 먼저였다는 것을 다시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필수, 안전, 편의. 이 순서로 고칩니다. 필수는 누수와 전기, 안전은 미끄럼과 손잡이, 편의는 수납과 디자인. 이 순서를 지키면 지갑은 덜 아픕니다. 이제 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씨는 손주들과 여행을 자주 가려고 큰 차로 바꾸셨습니다. 트렁크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늘었습니다. 기름값은 예전보다 더 들었습니다. 도심 주차가 어려워 유료 주차장을 자주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차가 주는 든든함보다 고정비의 무게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가끔 크게 필요하지만 매일 크게 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예를 잃지 말라 하였습니다. 운전에서도 예는 거리를 재는 일입니다. 정말 큰 차가 필요한 날이 한 달에 며칠인지 먼저 재어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날이 한 달에 서너 번이라면 그날만 렌트나 카쉐어링을 쓰셔도 됩니다. 365일 내는 고정비 대신 필요한 날만 내는 비용이 노후에는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차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한 대씩 타면 보험료가 2번 나갑니다. 정비도 2번, 주차도 2자리, 통행료도 2장입니다. 차가 쉬는 날이 많다면 돈은 일하는데 차는 쉬고 있는 셈입니다. 김 부부는 용기 내어 한 달 시험을 하였습니다. 2대 중 한 대를 쉬게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를 섞었습니다.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김 부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대와 하루 렌트였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의 차는 한 달에 며칠이나 쉬고 있습니까? 그 쉬는 날만큼 보험료와 주차비가 아깝지 않으십니까? 오늘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시험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집의 위치와 크기도 비용입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생활은 넉넉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하면 허물이 적다 하였습니다. 집과 차에서도 단순함이 답입니다. 집은 손이 닿는 만큼, 차는 발이 닿는 만큼 이 두 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손이 자주 닿는 공간만 튼튼하고 안전하게, 발이 자주 닿는 거리만 편하고 저렴하게, 이 기준이면 지갑이 먼저 지치지 않습니다. 집과 차는 자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큰 집과 큰 차가 주는 든든함보다 매달 고정비가 주는 조용한 압박이 노후에는 더 큽니다.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게 필요를 먼저, 안전을 먼저, 단순함을 먼저, 이 순서를 지키시면 지갑은 견고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노후를 흔드는 돈은 한 번에 빠져나가는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조용히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틈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우리 지갑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결제, 작은 구독, 작은 렌탈이 모이면 큰 구멍이 됩니다. 먼저 구독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손주와 영상 통화를 자주 하시려고 동영상 음악 사진 저장 보안 신문을 하나둘 구독하셨습니다. 각각은 1만 원 남짓이라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자는 검소하되 초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편리함은 한 집 한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것은 가족 공유로 묵습니다. 중복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렌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셨습니다. 방문 관리가 편했습니다. 안마의자도 들어왔습니다. 집은 편해졌지만 계약이 길어 그만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만 앞세우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편리만 보고 계약하면 구속이 따라옵니다. 렌탈은 편리 대신 기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남은 개월, 위약 조건, 관리 주기, 이 세 줄만 확인하시면 절반은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건강식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비타민 오메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정기 배송으로 받으셨습니다. 박스는 매달 도착했지만 몸의 변화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단과 걷기가 먼저입니다. 윤 여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효과를 못 느끼면 멈춘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있는 것만 기간을 정해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것을 먼저 세우면 이익은 뒤따른다. 건강에서는 식단과 운동이 바른 것입니다. 보충은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말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적겠습니다. 정약용, 작은 틈을 막으십시오. 공자, 검소하게 묻고 단순하게 쓰십시오. 맹자, 달콤함보다 발음을 먼저 두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약용, 공자, 맹자의 말 한 줄을 우리 생활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사랑은 원칙 위에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게 이익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이 세 마디가 노후의 지갑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 일주일이면 여러분의 지갑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돈은 시간을 편하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시면 내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